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야와디 국경무역 게이트와 연결되는 아시안 고속도로 미야와디 꼬까레이 도로 구간이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트럭과 버스, 개인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로 구간의 폐쇄로 인해 국경 무역이 일시 중단되고 상품 가격이 인상되기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파손된 다리 수리를 위해 몇 시간 동안 차단이 된 것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품 가격 인상이 되는 일은 없으며 총격이나 화재에 대한 우려도 할 필요가 없다고 국영신문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얀마 민영 언론사는 아루라 트레이딩이 다웨이 타운십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무장단체에게 LPG 가스를 선적한 트럭 2대가 공격을 받아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일 오후 국경무역을 통해 수입한 LPG 가스를 몬주와 타닌따리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해 트럭에 선적하여 운송하던 중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미 미야와디 국경무역 경로는 위험이 있어 운송 중단을 했으며 다른 국경무역 경로를 통해 운송을 하던 중 검문소에 있는 단체의 검문을 당하면서 선적한 가스는 항공기 연료가 아니라 LPG 가스라고 설명을 했으나 트럭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우나마웅린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방문 이후 중국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미얀마의 주권과 독립, 국토 수호, 국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얀마 중국의 우호 관계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미얀마어로 동포 또는 친척을 의미하는 빠우표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보통 미얀마 최고의 무역 파트너로 관계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업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이단 철수 이후 중국은 미얀마와 협력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중국 언론 보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얀마 정부는 원차이나 정책을 지지하며 대만은 중국이 양도할 수 없는 영토라는 주장을 지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양국 외교부 장관들의 회의에서 아세안 지도자 회의에서 결정된 5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중국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의 불간섭 원칙을 언급하고 아세안 방식으로 미얀마 정부와 건설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이후에는 중국 중경의 미얀마 총영사관 개소도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관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미얀마 중국 간의 새로운 외교관계 활성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야생동물기금은 미얀마 관련 야생동물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는 국가비상사태 이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야생동물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야생동물 불법 거래량은 작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불법 거래가 되고 있는 총 173종 중 54종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야생동물 불법 거래 페이스북 계정은 639개가 적발되었고 일부 페이지에서는 19,000명이 가입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야생동물 밀거래 근절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에서는 해당 계정 중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야생동물 밀거래 수요는 계속 급증하면서 제재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범죄 담당자는 이런 급증은 단순히 동물 멸종 위험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일 국가관리위원회는 반정권 인사 17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민권 박탈자 목록에서는 조모툰 유엔 미얀마 대사도 포함되었습니다. NLD 정권 때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유엔 미얀마 대사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민통합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신규 유엔 대사를 임명하려 했으나 실패를 하였고 지난 12월 유엔에서도 그에 대한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면서 국가관리위원회가 유엔에서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쪼츠와민 주 영국 미얀마 대사관 대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의 항의로 인해 그에게 대사관 관저를 떠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가수 한둘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오, 배우 다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관리위원회 체포영장 발부 이후 국외로 도피하였고 현재 국민통합정부에서 제작하는 보미혁명 관련 영화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2023년에 있는 미얀마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록 선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증명서과 시민권조사 카드 발행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스마트 신분증도 발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4일 국가관리위원회는 탄인따리 지역 예표 타운십 출신 19세 여성인 싸웅은 인표가 반정권 단체에 13,500잣을 기부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2021년 8월 체포되어 최대 종신형이 가능한 대테러법 50제2항과 최대 7년형이 가능한 대테러법 51A 항에 의거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웨이 타운십에 있는 청년 2명의 경우 국내 피난민을 돕기 위해 5,000잣을 기부한 혐의로 노동형 7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모두 캄보자페이를 사용하여 기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건강 및 종교 업무가 관련된 증명서 제출 시 개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주당 최대 1,000만 잣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미얀마 은행 현금 인출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계좌의 경우 주당 ATM 인출은 50만 잣, 창구 인출은 200만 잣까지 가능하다고 발표는 하였지만 사실상 ATM 인출은 예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아주 제한적입니다. 법인 계좌의 경우 주당 최대 2천만 잣에서 1억 잣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특별 계좌 개설 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무제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국 국경무역 게이트에서 위안 및 잣 통용 결제에 대한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위안 및 잣 통용 결제 절차와 지침, 은행회로 사항 등에 대해 공유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차이나 홍콩 은행 양곤 지점과 차이나 산업은행 양곤 지점에서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CB은행과 에아은행, UAB, MAB를 미얀마 중국 국경 지점에서 중국 위안화 통용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아세안 금융통합의 일환으로 미얀마 중국 무역 활성화와 물류 촉진, 통화 흐름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4일 양곤주 정부는 띵잔 기간 동안 운행 차량에 대한 수칙을 공지하였습니다. 2022년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차량 운행 시 도로 정차를 할 경우 견인 조치를 할 것이며 주정부 법에 따라 견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하고 운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머플러 미장착 차량 운행 금지와 국제 국기를 개양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적발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4월 5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고정환율제와 외환강제 환전 명령 이후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전히 혼동 상태이지만 국내 투자를 위한 외환과 국내 투자를 위한 해외 대출 외환의 경우 면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출업체 언인과 법인 및 개인 외환 계좌로 입금된 외환은 영업일 1일 내로 잣으로 환전하도록 명령하고 국내 투자를 위해 입금되는 외환 투자금의 경우 외환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금액 외에는 현재 통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투자 대출 외환의 경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투자 대출을 제외한 외환들은 현재 통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환 송금을 받는 경우 수취인이 먼저 미얀마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송금인 경우도 외환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납을 포함한 수입 대금과 서비스 비용 송금, 해외 기업 배당금, 자금 상환, 대출이자 지급도 모두 해당됩니다. 공인거래은행들은 모든 송금 시 수수료를 달러당 3잣을 청구해야 하며 정부 부처에서 보유한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3일 양곤 쉐럭 출판사에서 미얀마 유명 야설 마이 파지티브 스텝브로를 출간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구매하기 위해 몰려 미얀마 사회에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출간 전날에는 이런 야설을 구매하려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일부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는 이성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다루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야설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출간한 야설은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 남자 형제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강간을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고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는 성행위에 대해 묘사를 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10대 여학생들이 이런 내용에 열광하며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 야설 작가 흐나웅에익은 출간 이후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출간은 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기도 하였으며 현재 본인 계정을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SNS를 통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많은 네티즌들이 미얀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면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업체의 출판사 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대표와 판매자를 구속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출판법에 따라 출판사는 미얀마 국가안보와 종교,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내용의 서적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반하는 출판사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공교육이 붕괴되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동성애와 사회적 기준을 넘어선 야설을 공식적으로 출간하는 것은 미얀마 청소년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